자, 빈칸 여기 있어요. 갑니다. 대절이 나왔어. 사람들이 다른 사람 필요하대. 이게 주어야. 보통 가주어를 쓰는데 이렇게 대절로 주어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은 새로운 뉴스는 거의 아니다. 다 안다라는 거야. Hardly news. But for Rousseau. 루소에게는요. 루소 알죠? 프랑스의 철학자입니다. 이 의존입니다. Extended far beyond companion. 자, 이 의존이 확장이 됐는데 훨씬 더 넘어서 companionship, 동료의식이라든지 또는 사랑 이런 걸 넘어서 확장이 됐대요. 뭘로? 바로 그 과정으로. 인간이 되는 과정. 루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랑이나 동료애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 되려면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지. 오케이. 루소는 대대로 믿었는데 사람들은요 태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겁비.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다.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진다. 오케이. 모든 개인들은요 독립분사구문이야. 여기 비잉이 생략돼 있어. 모든 개인들은 다발인데 가능성의 다발이야. 그 가능성들의 realization, 실현이 요구한대요. 능동적인 딴 사람의 참여를 요구한대. 그러니까 주제가 뭐야?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참여 이런 거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self-development. 스스로 발전하는 거야. 이건 사회적 과정이야. 사회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죠. self-sufficiency. 자급자족. 스스로 충족시키는 거. 자급자족은 불가능해. 환상이야. much of the time. 많은 시간에 대부분 루소는 원했어요. 열정적으로 대디아이를 원했어. It were not. 그게 그렇지 않기를 원했어.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환상이 아니길 원했다는 얘기야.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자급자족이 환상이 아니기를 원했다는 거야. 아, 자급자족할 수 있었으면, 나 혼자 그냥 살아남을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랬다는 거죠. 부연 설명이에요. 여기 조금 트리키하죠. 여기 어려워.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와? 루소는 자급자족하고 싶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로빈슨 크루소 알아, 이거? 이거 무인도에 표류하는 얘기잖아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얘기야. 나는 자연인이다. 현대판 나는 자연인이다. 현대판이 아니고 과거판. 로빈슨 크루소가 루소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었어. 얘는 혼자 있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딴 사람 필요 없던 거야. 그리고 그는 열망했어. 자유롭기를. 고통. 그리고 불확실성에서. 사회적 삶. 아, 나 사회적 삶 싫어. I hate people. 그냥 나 혼자 있고 싶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루소가. 그러나 그의 글은 기록하는데요. 동사입니다. 뭐와 함께? 아주 비범한 명확성을 가지고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그 기록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야 돼. 그지? 뭐가 나와야 돼? 인간은 다른 사람, 타인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말 들어가면 답이죠. 그지? 오케이. 조금만 더 해볼게. 우리의 가장 달콤한 존재는, 상대적이야. 그리고 집단적이야. 그리고 our true self, 우리 진정한 자아는 완전히 우리 안에 있지 않아. 완전히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뭐야?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만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감이 옵니까? 루소는 혼자 있고 싶었던 사람이야. 그렇지만 루소가 인정한 건 뭐야? 인간은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내용이죠. 그지? 여기는 인간은 타인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참여가 필요한 그런 종족이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답일 것 같아요. 더 읽을 필요 없습니다. 1번 필요성이야. 철학적 연구 나가리. 발달이 필요해. 자급자족의 발달 헛소리.
형성해야 될 개인을 모함으로써 그의 정서적 애착을 통해서, 정서적 애착에 의해서, 정서적으로 누구랑 애착한다는 거야? 다른 사람하고? 그럼 내가 조금 더 말을 붙여야지 그게 가능한 거잖아. 4번. 만드는 거야. 자기 스스로한테 의존하는 사람을 만들어. 이게 자급자족이잖아. 뭘 통해서? 그의 투쟁을 통해서. 헛소리. 어려우면 다른 사람 믿기가 어려워. 온전한 마음으로. 뭔 소리야? 다른 사람하고 엮여있다는 느낌이 들어가는 거는 그나마 비비려면 3번밖에 안 되지 않냐? 정서적 애착.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평가원이라서 그런가. 수능에 이렇게 되면 욕 많이 먹는다, 진짜. 그의 정서적 애착. 누구와의 애착?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 애착. 고를 게 이거밖에 없어. 3번이 답이 아니라 고를 게 이거밖에 없어서 3번 고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빈칸이 어렵다기보다 약간 더러웠어요, 이번 시험. 31번은 괜찮았는데 34번이 너무 더러웠어. 32, 33번은 뭐 그냥 노말. 자, 36번으로 왔습니다. 이게 오답률이 되게 높았어요. 근데 예은이는 이걸 맞고 오히려 그 뒤에 순서에 들렸더라. 그지? 사람마다 느낀 난이도 다 다릅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만약에 배운다는 게 단순히 문제야. 쌓는 거야. accumulate. 축적하는 거야. 목록을 쌓는 문제라면, 사실의 목록을 축적하는 게 배우는 문제라면, 그러면 어떤 차이가 없지 않냐. 만약에 우리가 뭐 한다면? 우리가 제공을 받아. 정보를. 그게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가는 거야. 또는 완전히 새로운 정보야. 차이가 없지 않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A는 우리가 약간 아는 거. 예를 들면 뭐 칸트의 철학 이런 겁니다. 칸트의 철학 전혀 모르진 않잖아. 순수 이성 비판. 도덕적 행위에는 의도가 중요하다. 독일 사람이고 시간을 잘 지키고 뭐 많이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촘스키 알아? 촘스키? 나는 알지만 너네는 아직 대학 인문과학을 인문사회과학을 들어보지도 못했으니까 못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람 이름. 들어봤어요? 너는? 혹시 이거 국어 지문에 가끔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이거 배우는 건 완전히 새로운 걸 배우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거 위에서 쌓는 거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배운다는 것이 그냥 사실의 목록을 축적하는 거라고 하면 이거랑 이거가 무슨 차이가 있냐. 둘 다 사실 새로운 내용을 축적하는 건 똑같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오케이. 일로 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뭔가 이해하려고 해. 완전히 새로운 걸. 그러나가 있어. 그러나 우리가 뭔가 완전히 새로운 걸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더 큰 조정이 필요하다. 그럼 앞에 내용 뭐가 나와야 돼? 우리가 일정 부분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 그지? A로 가는 건 탈락이에요. B를 봅니다. The adjustments. 더 동그라미 밑줄. adjustments가 뭐야? 조정이야. 조정하는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한 번 언급한 거 다음에 더를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는 adjustments가 꼭 나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조종하는 맥락이나 문맥이 나오냐고. 여기 없어. 그런 것도 없어. 조종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조금 아는 거 배우거나 아예 모르는 거 배우거나 차이가 없지 않냐.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 여기 무슨 조종이 있냐고. 조종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B도 완전한 탈락입니다. C로 오셔야 돼요. 이 논리로. C가 맨 처음이고 A, B 이렇게 되죠. 각각의 사실은 잠시만요. 사실 있어요? 사실 있습니까? 이렇게 있네. 각각의 사실은 단순히 저장이 된대요. 개별적으로. 오케이. 자, 뭐에 따라서? Connectionist theory. 연결주의자 이론에 따라서 그러나가 왜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지식은 조직된대요.
패턴으로, 활동의 패턴으로 조직됩니다. 그리고 매번 we learn something. 우린 뭔가 새로운 걸 배워요. 배울 때마다 we have to modify the old patterns. 오래된 패턴을 수정하고 바꿔야 돼. 뭐 하도록? 오래된 자료들이 뭐 하도록? keep. 유지되도록. 뭐 하는 동안에? 새로운 정보를 더하는 동안에. 이렇기 때문에 조금 아는 걸 배우는 거하고 완전히 모르는 걸 배우는 건 다르다. 그 두 개가 차이가 없지 않다.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however이 들어가는 거죠. 이 내용을 반대로 뒤집은 거죠, 지금. 그제? 그래서 조금 아는 걸 배울 때랑 완전히 모르는 걸 배울 때는 다르다. 그럼 그 뒤에는 뭐 어떤 내용 나와야 됩니까? 조금 아는 거 배울 때 얘기가 나오는 게 조금 타당하지, 그지? 봐봐. A는 완전히 모르는 걸 배우는 얘기잖아. totally new잖아. 그지? 그럼 B는요? 조금 아는 걸 배우는 겁니까? 그럼 여기 adjustment라는 이런 그 내용은 여기 C에 나오나요? C에 맞으면 봐봐. 조정하는 얘기 나오나요? 나오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뭔가 우리가 조정하는 얘기가 나와. 새로운, 오래된 건 유지하면서 새로운 것은 추가하는 거. 조금 조정을 하는 거야. 그런 문맥이 나오기 때문에 B에서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것을 배우는 얘기가 나오고, 봐봐. We already know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지? 그 다음에 완전히 모르는 걸 배우는 얘기가 A에서 나오니까 CBA로 가야 된다. 자, 넘어갈게요. 7번. 이게 더 어려웠습니까? 자, 포인트 조금 잘못 잡으면 순서 배우는 틀리지, 그지? 우리가 그쪽으로 가고 싶으면 가고 싶은 대로 막 내용이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생각에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까운 연결이야. 건강이랑, 그리고 what animal wants. 동물이 뭘 원하는지. A. 이게 B야. 건강. 건강이랑 내가 뭘 원하는지. 동물이 뭘 원하는지. 사이에 가까운 연결은 존재한대요. 뭐 때문에? Wanting to obtain the right things, 올바른 것을 얻고자 원하는 것과 wanting to avoid the wrong ones, 잘못된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 피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뭐다? 주요한 방식이다. 동물들이 그들 자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1번 뭐야? 원하는 걸 얻으면 돼. 원하는 걸 취하면 됩니다. 잘못된 것은요? 피하는 거죠. 그제? 건강이라는 건 뭐야? 잘못된 것을 피한다는 거야. 병을 피하면 건강이 오는 거잖아. 그제? 내가 삼겹살이 먹고 싶어. 그럼 먹으면 건강할까요? 건강하다는 얘기야, 이 글은. 내가 원하는 것과 건강 사이에 연결성이 있다고. 내가 오늘 왠지 단감이 땡겨. 그럼 내 몸이 그걸 필요로 하는 거고, 그걸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글입니다. 물론 뭐 MSG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들은 우리가 중독돼가지고 그걸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건강이랑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글은 원하는 걸 먹으면 건강하다. 이 두 개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로 옵니다. They can take preemptive action. 각주 선제의, 그들은 선제 행동, 그러니까 선제 공격이야. 먼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뭐 하도록? The worst, 최악의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공격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됩니까? 모르겠어요. B를 볼게요. 동물들은 진화시켰대. 많은 다양한 방식을,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식, 그리고 그걸 다시 얻는 방식. 일단 뭐 하면? 그게 손상이 되면. 됩니까? 뭐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C로 갑니다. 동물들은 똑같이 얘들아 이거 못 잡으면 못 풀어. however 동그라미. 이 however로 푸는 문제였어요. 동물들은 똑같이 좋아요. 좋은 게 아니라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뭘 잘해? 상처를 다루고 질병을 다루는 걸 잘해. 그들이 뭐 하기 전에 그 상처나 질병이
심지어 일어나기도 전에 뭐 하는 거야? 먼저 예방하는 거죠. 먼저 예방하는 거죠. 선제 조치를 하는 얘기잖아. 선제 조치. 그 여기가 however가 나와. 그러나 먼저 선제 조치도 한다라는 거잖아. 질병이나 상처에 대해서. 우리 자전거 타다가 안 넘어지려고 무릎 보호대 같은 거 찼잖아요. 어렸을 때. 그게 선제적인 조치 아닙니까? 상처에 대한. 맞잖아요. 그제? 근데 이게 그러나란 말이야? 봐봐. 근데 A는 무슨 얘기야? 선제적인 행동을 하는 얘기잖아. 그러면 적어도 여기 그러나가 붙어 있으니까 A는 C 뒤에 나와야지. C 내용으로 그러나 하고 전환된 다음에 A도 똑같이 선제 행동을 하는 얘기니까 A는 여기 뒤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봐봐. 생각을 해봐. 그럼 B에서 선제, 어디냐? 여기입니다. C에서 선제 행동을 하는 얘기가 나왔잖아. 그럼 앞에 무슨 내용 나와야 돼? 뭔가가 벌어지고 나서 질병이 생기고 나서 상처가 생기고 나서 조치하는 얘기가 나와야지. 그지? 그 얘기가 B에 나온다라고 하면 B, C, A로 정답 끝나겠죠. B 내용 보겠습니다. 동물들은 다양한 건강을 유지하는 방식을 진화시켰어요. 그걸 다시 얻는 방법을. 일단 뭐 하면? 일단 그것이 손상이 되면. 먼저 손상되고 나서 조치하는 얘기가 나오는구나. B가 여기 오는 게 맞구나. 이렇게 답이에요. 그제? 다음 문제 38번. 얘들아, 역접의 연결어 없잖아? 확실한 거 있잖아. On the contrary, in contrast, by contrast, however, yet, still 막 이런 거 없으면 그냥 제껴. 그냥 제끼고 그냥 밑으로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알겠지? 이제 실전이에요. 사람들은요, involved in the conception and engineering of robots, designed to perceive and act. No, 와, 왜 이렇게 어렵냐, 문장이? 동사가 뭐야? 일단 얘는 아니야. 주어. 어디에 참여하는 사람이야? 개념과 공학. 로봇의 개념과 공학에 참여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로봇은 어떤 거야? 인지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거야. 그러니까 로봇 중에 좀 인지하고 행동하는 로봇 있잖아. 생각하는 로봇. 그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은 얘가 동사입니다. 문장 구조 잡기가 되게 어렵죠. 알아요. How fundamental is the ability? 능력이 얼마나 근본적인지 알아. 뭐 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야? 스스로를 다른 개체하고 구별하는 능력. 환경에서. 로봇이 자기 스스로를, 이건 나의 팔, 다리, 이건 분필, 이렇게 내 자신하고 다른 개체를 구별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는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되게 복잡합니다. 자, 좀 더 읽고. 실전에서 만약에 이 문장을 만났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해석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럼 너무 여러 번 읽지 말고 한 2번 정도 읽은 다음에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에이, 다음 문장 가자. 여기 좀 쉬운 말이 나오겠지. 그럼 가셔야 돼요. Without such an ability. 그런 능력이 없으면 어떤 목적 지향적인 행동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노입니다, 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환경이랑 구별하는 능력이 없으면 목적을 수행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뭐가? 로봇이. 자, 왔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네가 만들어야 돼. 로봇을. 뭐 할 수 있는 애야? 검색을 할 수 있는 애야. 블럭을, 흩어진 블럭. 방 안에, 레고 같은 거. 뭐 하기 위해서? 그걸 쌓기 위해서. 해야 되는 로봇을 상상해 보자. 심지어 이 간단한 임무는 필요로 한대. 너의 기계, 로봇이야. 로봇이 왜 비동사 바로 나왔죠? 주장, 요구, 명령, 제한 동사 나오고 여기 슈드 생략이지? 로봇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된대. 자극. 어떤 자극이야? 그들의 기계, 그들 자신의 기계로부터 나오는 그런 자극과 자극인데 어떤 자극이야? 어디서 나오는 자극?
환경 안에 있는 블럭에서 나오는 자극을 구별해야만 한다는 거야. 이 구별이 안 되면 이 쌓기를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3번으로 갑니다. 상상해보세요. 네가 너의 로봇에 장착을 했어. You equip your robot. 뭘 장착했어요? Equip A with B. A한테 B를 장착하다. 네가 너의 로봇한테 인공 눈이랑 그 다음에 인공 팔 장착했어. 탐지하려고, 잡으려고, 쌓으려고, 블럭을.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너의 기계는 뭐 해야만 해? Have some built-in system. 장착된 시스템이 있어야 돼.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야. 그것이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계속 같은 얘기야. 이건 내 팔, 내 손가락, 내 눈, 이건 내게 아닌 다른 블럭,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하고 뭐 사이에? Detection of a block and the detection of its own arm. 오케이. 끊긴 부분이 없죠. 일로 오세요. Your robot would engage in. 너의 로봇은 참여할 겁니다. 순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에. 근데 그건 어떤 거냐면 그 로봇을 drive it away from. 떨어뜨려 버려. away가 박탈. 떨어뜨리는 거잖아. 분리. 둘 다 박탈 분리잖아. target or external고. 관역이나 외부의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얘기니까 이러면 망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앞에 계속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로봇은 자기 자신하고 외부 환경, 다시 말하면 블록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만 했고 뭔가 잘못하는 얘기는 안 나왔잖아. 근데 5번을 분기점으로 갑자기 얘는 이걸 못하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확연한 논리적인 분절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내용이 제시문에 나오는지 확인해야 돼.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뭐야? 자기 자신과 외부 환경, 블록을 구별하는 능력이 없다면 로봇은 끊임없이 그 자신을 쫓을 거예요. 블록을 쫓기보다는. 그래서 임무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가 5번에 이어지는 거잖아. 그지? 그 5번을 넣어야지. 오케이? 읽으면서 단절이 바로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 더. 자, 이건 조금 간략하게. 이게 39번이 완전 킬러잖아. 이거 무섭잖아요, 보면. 39번이 있는 위치만 봐도 무서워. 7페이지 위에. 근데 오답률 10위 안에도 없어요, 이게. 웃기지? 지뢰 겁먹고 4번 찍은 애는 틀린 거야. 답 몇 번이야, 이거? 4번이야? 아, 4번이구나. 찍어도 맞네. 역점 연결이 있어, 없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고, 그렇죠? unfortunately니까 약간 역점 아닙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불행히도 at the scales, accuracy, 규모, 저울, 정확성, 그리고 정확성에서는요? most useful to protected area measurement. 자, 이건 가장 유용한 건데 보호된 지역 관리에서 가장 유용한 건데 The future not only promises to be unprecedented. 이게 뭐야? 전례 없는. 단어 어렵습니까? 이거 외워야 돼. 별표. 각자 안 달립니다, 이거. 실제로 각자 안 달릴 거예요. 없잖아, 각주. 미래라고 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역시 예측이 불가능하대. 뭐라고? 미래는 전례 없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불행히도. 봐봐. 지문을 계속 읽다가 뭐 여기까지 왔다 치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the uncertainties.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갖다 치고 이 전통적이고 내재적인 논리적 접근은 필요로 하는데, 요구하는데 높은 정도의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필요로 합니다. 예측할 수 있는 능력. 예측할 수 있느냐? 그리고 예측은 must be developed. 개발이 돼야 돼요. 적절한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규모로. 이게 시간적이냐?
종종 지역화되고 그리고 단기 목표화돼야 단기적으로 돼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예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측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고려해 보세요. 불확실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상해요. 불확실성이라는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와? 이게 나올 수 있는 문맥이 아니잖아. 제시문에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unprecedented, unpredictable. 이것 때문에 애들이 문제를 되게 쉽게 푼 것 같아. 그리고 39번 국룰이 4번 아닙니까? 그지? 39번이 어렵게 나오면서 2번으로 나왔을 때 오답률이 제일 높잖아요. 애들이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4번 찍어버리니까. 근데 풀어도 쉬운 문제였다. 40번입니다. 이 편집이 왜 이러냐? 예은아, 이거 맞았어? 맞았어요? 시은이네. 풀어봅시다, 이거.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해놓고 하자. 여기 봐봐. 끼워 넣습니다. cry, 울음이야. 동물의 울음 안에서는 각각의 그 울음은 나타낸대요. different message. 그치? 걔가 짓는 소리에 따라서 메시지가 다르잖아, 그치? 근데 그것은 제한한데, 가능한 메시지의 숫자를 제한하죠. 그치? 동물이 나타낼 수 있는 메시지의 숫자는 제한적이니까. 상식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반면에, 인간의 언어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아주 부드럽게 인간의 언어는 많고 다양하다라는 쪽으로 가버리잖아, 우리 생각이. 인간의 언어는 만들어내는데 제한이 없는 숫자의 메시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뭘 사용해서? 이게 유한한이라는 걸 알면서도 애들이 틀렸다고. 몰라서 틀렸나? 유한한 집합의 특징적인 구별되는 소리를 이용해서 유한한 집합에 구별되는 소리를 이용하냐, 우리는? 구별되는 소리가 유한해요? 우리가 내는 소리가? 그렇다라고 나와, 지문에. 끼케야 한글 몇 자냐? 가나다란 마바사, 모음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되고, 영어는 알파벳이 20 몇 자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유한한 소리라는 거야. 그 내용이 지문에 나옵니다. 빠르게 읽어볼게요. 인간의 스피치는 다릅니다. 다른 종들의 울음하고는 달라요. 여러 방식에서. 하나의 중요한 구별점은 뭐냐면 대디한데, 모든 다른 동물들은 하나의 그런 소리를 낸다고요. 하나의 메시지에 대해서. As a general principle, 일반적인 원칙, 의사소통의 원칙으로서. 근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the number of possible messages, 가능한 메시지들의 숫자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야. 낼 수 있는 소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동물이. 인간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메시지가 다 다른 의미를 나타내버리면 가능한 메시지의 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소리를 얼마나 다양하게 낼 수 있겠어. 그치? 근데 우리는 제한적인 소리를 내지만 그 소리를 조합을 해버리잖아. 조합. 뭔 말인지 알죠? 만약에 새로운 메시지가 포함이 된대요. 새로운 시스템 안에 포함이 되면 새로운 소리는 도입이 돼야 돼, 역시. 처음에 몇십 개 정도의 소리들은요, 그 소리들 뒤에 어려워진대. 새로운 구별되는 소리를 만들기가 어려워지죠. 그리고 기억하기가 어려워져. 다음번에 그것들이 필요로 되어질 때. 그치? 그래서 동물들은 의사소통을 할 때 낼 수 있는 소리하고 의미가 다 좀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스피치는 만들어집니다. 어떤 원칙 위에서. 조합을 하는 원칙이야. 조합의 원칙. 이게 중요해요. 조합의 원칙. Combining a restricted number of sounds. 제한된 소리의 숫자를 조합한대. 제한된 수의 소리야. 오케이. 정답 고를 수 있죠, 이제. 동물의 울음 속에서는 각각의 콜이 나타내는데 다양한 메시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가능한 메시지의 수를 제한해요. 그죠? 근데 인간의 언어는 제한된 숫자의 메시지를, 제한되지 않은 숫자의 메시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무제한이야. 뭘 사용해서? 유한한 구별되는 소리의 집합을 사용해서. 오케이. 다음 1번입니다. 이것 때문에 못 골랐어요, 애들이. 지문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한 거야, 그러니까. 두 개 다 맞았어? 예은아, 이거? 시은이는? 요거 몇 개 틀렸어요? 4번은 틀렸어. 자, 이것까지 하고 끝낼게요. 쉬워가지고 많이 풀었다, 그지, 오늘? 사람들은 옳아요. 그들이 데디아를 느낄 때 적혀져 있는 시, 뭐야? 이게 글을 아는 이런 뜻이죠. 글을 아는 사회에 적혀져 있는 시, 그리고 오럴 포이트리, 구술되는, 말로 전달되는 글을 모르는 사회의 시, 그게 다르대. 뭐랑 달라? 매일매일의 언어랑 다르대. 말해지는 언어랑.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사회에서 말로 전달되는 시, 이건 서동요 같은 거 있잖아. 그 당시 대부분의 신라 사람들은 글을 몰랐을 거 아니야. 말로 전달되는 거잖아. 이거 뭐라고 하면 구전문학이라고 하죠. 그런 시나 아니면 글을 아는 현대사회에서 시인들이 쓰는 시나 이거 둘 다 우리의 일상 언어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그들이 느낄 때 사람들이 옳다. 그게 맞다라는 거야. 듣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한 이용. 이용이 이상해. 단어가 이상하게 이용돼. 재정렬. 단어 수의 재정렬. 단어 순서가 재정렬된다는 얘기죠. 시적 허용이라고 하잖아. 뭐 유운, 뭔지 몰라요. 두운. 운율 맞추는 거 뭔지 알지? 그런 거. rhythm, rhyme, compression, 뭐 함축, 생각의 함축,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기대합니다. 이런 것들을 찾기를 기대해요. 시 속에서. 그리고 실망합니다. 시가 시적으로 소리가 나지 않을 때. 시라고 하는 건 뭔가 운율도 있고 뭔가 좀 약간 그 노래처럼 흘러가고 막 서정적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 이상의 시 이런 거 보면은 막 시적이지 않잖아. 그냥 일기처럼 막 적어놨잖아요. 그지? 그럴 때 우리 사람들이 실망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나 어떤 사람들 시를 다른 카테고리, 언어의 다른 카테고리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전부 귀가 멀어 있다라는 얘기야. 그 시인의 성취에, 진실에 귀가 멀어 있다. 시인들이 하는 거는 이게 일상어랑 완전히 다른 게 아니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시가 시적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는데 사실 시인이 성취하는 진실은 뭐다? 시가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적인 거를 바라는, 시를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인의 진정한 성취를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시인은 예술적으로 조종을 하는데 똑같은 그 날것의 그런 재료들을, 그의 언어의 재료를 뭐로써 이용되는 것처럼 as are used in everyday speech. 매일매일의 연설에서 이용되는 것처럼 조종한다. 그러니까 일상어랑 별로 다르지 않다는 얘기야. 시어랑 일상어랑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이거. 그의 기술은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거야. 자원들에서. 어떤 자원들? 이미 언어 안에 있는 자원들. 일상어에서 새로운 가능성만 찾는 거야.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방식? 사람들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너무 익숙해져요. 파도 소리에 너무 익숙해지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파도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어떻게 돼? 소우대꾸무냐? 이거 잡아야 돼. 파도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They no longer hear it. 더 이상 파도 소리가 안 들려. 이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된다? 민감해집니까? Flood tide of words. 단어의 홍수 같은 조류에 무감각해지는 거죠. 매일매일 단어들을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아, 이 단어는 일상어 말고 시적으로 써도 되겠구나. 이런 거에 무감각해지는 거야. 그럼 다 일상어처럼 들리는 거야, 그냥. 얘를 골라야 됩니다. Millions of them. Every day. 하루에 수백 개 막 맞닥뜨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삽입이죠, 여기. 그래서 근데 그 단어들의 홍수의 조류는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우리의 고막을 때린답니다. 근데 거기에 무감각해진다라는 것이. 시의 한 가지 기능은 뭐냐면 묘사하는 거야. 그 세상을 신선한 어떤 인식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그걸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도록? 듣도록. 언어를 다시 한번 듣도록. 그 성공적인 시인은 결코 depart, 시작하지 않습니다. So far into the strange world. 너무나 멀리 이상한 세계 속으로 출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어에. 그건 어떤 거냐면 none of his consider. 이게 소우대꾸무냐? 너무나 언어의 이상한 세상으로 출발을 해서 그래서 그들의 그 듣는 사람, 청취자 중에 누구도 그를 따라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출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소우대꾸문. 구문이 좀 어려워요. 일상어로 한다는 거야. 시인들은 아무도 못 따라오게 이상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언어를 괴상하게 쓰는 게 아니라 일상어로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남아있다. 의사소통자로 남아있다. 일상어를 쓴다는 얘기죠. The man of speech. 그냥 말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다. 근데 사람들은, 시인은 시적인 허용이라는 그 틀 안에서 시적인 언어만 사용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사실 시인들은 일상어를 새롭게 다시 한번 소개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 뿐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거는 그 주제를 잡는다기보다는 어휘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 그지? 항상 이 42번이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서 얘를 풀면은 얘는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41번 답이 뭐죠? Make it new. 새롭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시인들이 매일매일의 언어를 새롭게 하는지. 답이네요. 그래? 자, 여기까지 하고